네, 장관님. 이 자리에서 뵙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임기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 사기 피해자 몇 분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어제 발표된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어제 발표된 겁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증 순으로 정신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고 삶의 만족도가 90% 이상 저하돼 있고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살고 있지만 죽은 것처럼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선구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정부가 외면하면서 전세 사기 구제해주면 보이스피싱도 구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동안 이 생사기로에 서 있는 물에 빠진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총선 출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국민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은 어떤 것일까? 전세 사기로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절망 속에서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장관님이 선구제 대신에 구제책으로 제시한 대안이 얼마나 실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공매 유예하고 네, 아까 그다음에 말씀을 우선 주로 매수권을 하셨는데요. 부여를 했는데 아까 이제 예. 누가 말씀을 단상에서 해주셨는데 네, 아직 경공매 유예 기간에 있어서 네, 이 법은 선매수가 실행된 사례는 아직 소수입니다만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절차가 이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례 수는 쌓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법은 올해 6월에 시행됐는데요. 정부가 첫 대책을 낸 거는 작년 9월이니까 1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피해자로 인정받았어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감경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이자 감경이 이루어진 케이스도 지금 너무 적은 상태고 피해자들의 상황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인데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 아니라고 이분들 구제하는 데에 냉정하게 선을 그었던 장관님이 장관직 내려놓고 총선 출마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 이 피해자들이 그 헌신에 박수 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운임제도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합의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 보면은 연장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3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약속했었고 당시 국민의힘 간사 의원님께서 법안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장관님께서 백지화 시키셨죠. 정부가 하지 말라는 파업 강행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로 안전운임제 일몰됐고요. 이분들 과속 방지하고 최저임금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요금제 운영해야 될지 아직 대안이 결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안전운임제 일몰된 이후에 화물기사들 지난 1년 동안 무한 착취에 내몰렸는데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물기사들 수입 그동안 36% 감소했고요. 월 노동시간 44시간 늘어나서 309시간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309시간이요. 그래서 이 화물기사들이 과속, 환경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일종의 생존의 요구고 안전의 문제였는데 대안 마련도 없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1년째 방치. 이분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까, 장관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조금 이따 40초 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서로 입이 아픈 사안인데요. 7월 6일 날 전면 백지화 선언하신 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정권 때 하라고. 2008년부터 추진돼 왔던 건설 사업이 올 스톱 그 이후에 됐고요. 한참을 지나서 백지화된 거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바꾸셨지만 지금 상태에서 원안으로 갈 수도 없고 변경안으로 갈 수도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이 일을 저는 장관님이 수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생 사업이 말 한마디에 날아갔으니까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노선 정하자는 말씀만 하다가 지금 장관직 마치시게 생긴 상황인데 스스로 만든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일에 헌신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장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주장이시고요. 제가 이미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권리 서로의 우선과 보호 질서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서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보완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협의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화물 그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입제를 저희가 폐단을 없애는 그러한 구조 개선과 함께 표준 운임제를 이미 법안으로 제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평 고속도로는 외압 의혹을 제기하셨지만 외압에 단서조차도 제기된 바가 없이 계속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이 검증에 의해서 노선이 어디가 타당한지 민주당 안도 좋습니다. 저희가 열어놓고 그래서 도로는 도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쟁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결국 역사에 정쟁으로 발목 잡았던 그것이 나중에 우리 후세들은 명명백백히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주장 잘 들었고요. 시간이 끝났지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외압의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묻습니다. 이 중점 변경이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추진됐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까? 입증이 안 됐습니다. 현장 방문 한 번만으로 용역사가 그린 노선을 국토부가 채택하고 국토부 스스로 만든 노선을 폐기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종점안을 계속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옳은 노선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장관님. 제가 취임하기도 전에 실무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변경을 이 정권의 외압 의혹이라고 몰고 가는 그것은 상식적이지가 장관님. 않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소영 의원님,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릴 테고요. 장관님은 답변하시기 전에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극해놓고선 시작을 하니까 지금 일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유정의 미를 거두시고요. 뭐 유정의 미가 거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문회 해봐야 아는 거니까.